그래가지고 옆에 밑에 뭐 5개가 있지만 처음에 건축팀, 재정팀 딱 2개만 있었어요. 오른쪽 건 나중에 이제 늘어난 거고. 제가 이제 95년 1월에 제가 건축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 당시가 92년 1월에 박청수 교우님이 떠나시면서 이산 격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때 인수인계를 하실 때 통장에 얼마 있었냐면요, 350만 원 있었어요. 예. 강남교당이 26년 동안 55개국을 돕고 대안학교를 몇 개를 만들고 교당, 연원교당을 몇 개 졌다. 55개국에 뭐 컨테이너를 뭐 수십 개를 보냈다. 근데 인수인계 때 보니까 딱 35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350만 원만 주고 가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원교당을 만든 훈춘교당, 우스리스크교당, 인도 델리교당, 라다, 여기를 앞으로 3년을 지원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4개 교당의 3년 유지비를 저희들이 꾸준히 냅니다. 그러면서 저축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산 교부장님이 그 불사를 하고 나서 그러셔요. 교우님 줄 용금이 없더래요. 용금을 제대로 못 주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95년 1월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 강남교당 재정이 3억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3억을 모으신 거예요. 3억.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니까 95년 초에요. 천불교당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우리 강남교당 교도들이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땅만 나오면 저한테 들고 와요. 저는 3억밖에 없는데. 근데 전부 뭐 한 500평짜리 뭐 1000평짜리를 갖고 오는데 땅값만 150억, 300억인데 돈은 3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도님들이 어디 땅 남았다 가보라 그러는데 돈 없다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땅은 열심히 저도 보러 다녔어요. 근데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95년 1월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원기 95년 1월에 천불교당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4월 25일부터 글씨가 안 나와요. 4월 25일부터 1000일 기도를 하고 2000일 기도하고 2100일까지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부지가 2년이 닿기를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걸 시작하고 회장, 부회장은 매일 아침에 교당으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항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금강 항단이 기도 시즌이다 그럼 금강 1, 2, 3, 4단 하잖아요. 금강단이 한 4일에서 5일을 하잖아요. 항단장은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단장 중앙이 단원들을 챙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100일을, 회장단은 매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100일 기도를 했는데, 2100일 동안 연 인원이 32,500명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5.5명이 강남 교당으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는데, 저기 보시면은 기도 시작한 지 846일째 저희들이 부지하고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돈은 안 떨어지던데, 어느 날 신입교도가 한 분이 와요. 근데 오던데 이 양반이 입교한 지 한 2달 됐는데 자기 당이 기도한다니까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그러더니 기도를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뭐 집을 짓는다고 불사한다고 기도하는데 땅은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돈은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기도하네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고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신익교도가. 근데 그분이 강남구청 막 퇴직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돌아갔다가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한 열흘 후에 강남구에 지금 자곡동에 그 강남교당 땅 그거 종교부지 입찰이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 딱 열흘 남겨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보고 넣었죠. 넣었는데 그날 마감을 해보니까 10대 1이에요. 근데 그날 딱 넣고 그날 저녁 때 전자 추첨을 하거든요. 저희가 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니까 돈은 안 주시던데 2년은 주시더라. 그 이후에도 강남교당을 짓는 과정에 정말 고마운 인연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840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강남에 저희 땅이 한 500평 되는데 500평을 살려면 그 당시 시세로 미니멈 150억을 줬어야 되는데 종교부지가 되니까 저게 47억에 되거든요. 47억에 아니 47억에 저희들이 저 부지를 확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붙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출발을 했고 뒤에 보시면 기도문이 뭐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이제 성불대강 특별 기도문 이게 1천일 때 부지가 될 때까지 저걸 했고요. 그 다음이 기도문 2가 이제 2000일 들어가서 땅이 된 다음에 건축을 위한 기도라 약간 내용이 바뀌었죠. 저 기도문에 보면 정말 제가 저 기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들은 간절히 기원하오니 이 불사로 강남교당의 비전과 사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대도시교화와 가족교화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번째 보면 이 불사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 정성이 더욱 간절해지고 필경에는 기도의 영험으로 이룩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하니까 단별로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 기도문을 아침에 단별로 모이면 돌아가면서 모두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도가 저 기도문을 새벽에 읽었죠. 어떤 교도는 저거 읽다가 울고 저희들이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푹 받쳐가지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원남하고는 사정이 틀린데 저희 교당의 막 출발할 때 회장님이 추지석 회장님이라고 이제 그 어른이 처음 딱 그걸 내놓은 것이 지자본이란 저희 강남교당에 설계하시는 분, 또 건축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또 그 설계 회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많은데 딱 모아놔서 그분들만 건축 전공인 분들만 모아서 건축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절대 강남교당 불사에 견적을 내거나 업자로 참여할 수 없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경험을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데 써야지 당신들이 여기에 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 금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전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95년에 건축기금이 뭐 6억 정도 이제 조금씩 모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땅이 되고 보니까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데 중도금 낼 날짜가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중도금 낼 돈이 모자라면 우리
교당에 어떤 분이 좀 돈이 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했나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처음에 보다가 한 생각해서 이제 교감님을 찾아뵀어요. 저는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자꾸 분별심이 생긴다. 돈 낼 때가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누가 냈나 안 냈나 보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불사가 끝날 때까지 교도분 중에 어느 분이 헌공을 능력이 있어 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그 명단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들도 전부 보지 마라. 그리고 딱 그 회계 보는 직원만 교감님하고, 교감님이야 그런 분별심이 날 뿐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시오. 그러면서 제가 불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도 중에 누가 돈을 내고 안 했는지를 제가 몰랐고 전 지금도 모릅니다. 저같이 공부 안 된 사람은 저거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 저렇게 해서 1차 땅값은 교도 중심으로 어떻게든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정말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권선을 시작합니다. 권선을 시작하는데 뭐 말할 수 없어요. 온 교도가 달려들었으니까요. 근데 한 번은 제 운전 기사가 이제 우리 교도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알만한 그 좀 그 사업 하시는 분을 만날 일이 있어 갔어요. 근데 식당에 갔다 왔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그분 차가 비가 와가지고 지저분하게 절 만나러 왔는데 나오니까 차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닦았어 누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로 들어가가지고 식당 가서 누가 내 차 닦았냐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더니 내 차 닦은 사람 빨리 찾아내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 식당 직원이. 알고 보니까 제 차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뭐 남자한테 좋은데 뭐 하는 그 김영식, 예, 청호식구의 김영식 씨가 그래. 그래 우리 기사를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우리 저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저하고 이제 15년을 같이 사는데 저 친구가 물어봤죠. 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냈니? 그랬더니 저는 자기가 재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낼 수는 없는데 이 불사에 어떻게든 100명을 권선해서 100명이 이 불사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복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한 가지씩 선을 한대요. 1일 1선을 하고 그 권선문을 드리고 뭐 그분이 마음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당에서 그 사리를 얘기를 하면서 권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뜨개질로 해가지고 교무님 인형 만든 거 보셨어요? 그게 강남교당 메이드 바이 강남이거든요. 그거를 한 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하시니까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그걸 배우겠다는 분이 10분,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짜니까 20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수출됐어요. 원달마에 가보시면 그 인형 있어요. 막 보내고. 하여튼 교당에서 어떤 행사를 있어도 음식은 본공에서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선을 하길래 저도 이제 100명을 권선하겠다. 그리고 권선을 해봤어요. 처음에 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떨어지는데 한 번 해서 누군가가 지갑을 여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저도 용기가 나고 어떤 분은 제 가까운 친구는 내가 이 불사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자기는 신앙이 틀려서 못하겠다고. 와 됐다고. 어떤 친구는 봉투에다 주면서 가까운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줄 수가 없어 더는 주는데 자기 이름을 절대 거기다 등록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넌 교회 나가니까 아니면 성당 나가면 성당에서 성당 지을 때 꼭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도움아. 그렇게 하고 저도 100명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도가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2차 때 보면요. 원기 100년까지 갑자기 이 저희들 모금이 늘어납니다. 11억, 20억. 이렇게 해서
뒤에 넘겨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12,528명이 이 만불전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했고 총 공사비는 174억이었고요. 거기에 양재동 부지대금을 50억 받았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불식 하는 날 22억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도 이사 간 지 지금 3년 됐는데 3년 동안 교화가 성장하니까 저희들 처음 건물 지면 가지고 공불식 할 때 와서 모든 분들 인사가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거야, 어떻게 유지할 거였잖아요. 근데 교화가 일어나니까 그 부담을 쉐어링하는 거거든요. 교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남교당은 월 유지비와 모든 것들이 수도광역비, 교구님들 용금, 뭐 교화비 다 해서 월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을 부담하고 3년 동안 정확하게 15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부채가 22억 중에 7억이 남았고요. 이번 달에 또 1억을 갚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교도들이 한 군데 낙오가 없이 불사를 끝낸 다음에 모든 교도가 자곡동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전체가 이동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평이 2,220평 2,220평의 교당을 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래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부지가 정해지자마자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한 것이 교도들한테 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양재동이라는 데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를 적어내라. 어떤 교화를 하고 싶은지 적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도들이 나는 뭐 어떤 분은 새로 간 교당은 아직 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교당에서 뭐 댄스 교실을 만들어 달라 뭐 별의별 요구가 교도들의 요구가 막 분출이 돼요.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다 받아 적어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서 자곡동이라는 곳에 가서 지역교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무엇을 돌릴지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나열을 해놓고 이제 교도들 의견을 모았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낙찰이 된 분이 있죠. 이제 우리 네 업체에 공모를 했는데 지정 공모를 한 업체가 됐어요. 하늘건축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저 설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데 그 수서에 있는 탄허기념관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탄허기념관도 가보고 그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계속 법회를 참석하게 했고 그분을 총부와 영광 저희 성지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대종경 전망품을 꼭 읽어보고 원불교가 미래에 어떤 종교인지를 당신이 설계하면서 당신이 전망품을 꼭 읽고 설계해라. 그래서 그 대종경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 안에서 결혼식도 했으면 좋겠다. 선실이 있어야 된다. 영모전, 카페, 어린이 놀이터 뭐 이제 이런 욕구들이 쭉 나온 걸 정리했잖아요. 저거를 설계하는 분한테 이런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었습니다. 주고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세교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 준비위원, 결혼식 준비위원회, 또 선실 준비팀, 영모전 준비팀, 카페 준비팀을 다 구성을 했어요. 전부 자원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팀에 전부 가입을 해서 저분들이요 서울 시내 도서관 팀이 도서관을 한두 군데 가본 게 아니에요. 전부가 사진 찍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어떤 도서관 프로그램을 뭘 돌리기 위해서
도서관은 어떻게 꾸며져야 한다. 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 동아리실에 가보면 하나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스테이, 영모전, 카페 또 카페 오시는 분은 사랑의 교회 가서 카페 가서도 찍어 왔더라고요. 영모전 하시는 분은 우리 감 회장님 하시는 데도 갔었죠, 우리 팀들이. 예, 저 부산까지 가서 잘 된다는 데 다 갔어요. 다 찍어 와가지고 저 팀들이 자기들이 그린 모습,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설계자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도가 이 건물은 내가 지은 거예요. 모든 교도들이 이 교당은 내 손길이 닿고 내가 지었다. 이런 자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죠. 이제 다음으로 보시죠. 다음.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완공을 한 다음에 이 강남교당 조직도입니다. 근데 저 뒤에 원래는 교화위원회 운영위원회만 했었고 원예석단 보훈사업단은 제가 이제 회장 임기가 한 8개월 남았나요? 이제 7, 8개월 남았는데 원예술단하고 보훈사업단은 제가 작업동을 가서 부회장 수를 늘린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 저 양재동에서는 교화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만 있었죠. 이제 또 상황 따라서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화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좀 봐주실래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100년 끝나고 101년에 원기 108년까지 2차 비전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희망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교도수 보시면 좀 저희들은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남자 교도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양재동 시절에 이 교도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103년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곡동 와서 3년 동안 어린이 학생을 빼고 일반인으로 법회에 처음 오신 분이 3년 동안 약 300여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법회에 입교를 하고 단 배치받은 분이 3년 동안 180명입니다. 180명의 일반 교도가 순증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당에 제일 좋은 것이 보통급과 특식, 다시 앞으로만. 보통급, 예비 특신급이 약 7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입교도가 많으니까 지금 서울 교구에 많이 노령화된 교당들을 보면 법호인이 절반이 넘는 교당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새로 교화가 신장하다 보니까 보통급과 예비 특신급이 70%가 넘는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 강남교당의 이제 뒤에 저희들이 해온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이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아까 저기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차 한잔 마시면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 이거 좀 이따. 저희들이 이 교도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교무님들이 못 챙기세요. 네. 일주일에 법회 오는 게 어린이서부터 합치면 약 700명이 교당을 오는데 교무님들이 못 챙기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단을 중심으로 이 단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그 단 편성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연령대별로 어떨 때는 교도님들 주소를 서울 시내 지도에다가 다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별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분들을 묶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싱글들, 결혼 안 한 분들은 묶어줬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좋아. 네.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할 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40대인데도 갓난 애를 데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아이가 0살에서 3살까지를 키우는 부부를 묶어주고, 또 4살부터 취학전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 부모들을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니까 자기들끼리 공동의 화제가 있고, 뭐 아이들 용품도 논아갖고, 자기들끼리 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이제 이러더니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아기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당을 와서 1박 2일로 훈련을 나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내 좋은 호텔방을 얻어줘요. 그러면 이 애기 엄마들이 한 달에 하루 쉬는 거죠. 애기로부터 해방돼서 자기들 가서 무슨 공연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호텔에서 잘 쉬고 다음날 아침에 일요일날 법회를 와요. 그런 모든 게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단별로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당에서 할 일은 뭐냐면 매월 1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2번 단장 중앙 훈련을 지난 12년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 중앙이 어떻게 자기 당을 챙길지에 대한 것을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 중앙이 책임의식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니까 교도수가 늘어도 이것이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고 뭉쳐지더라. 저희들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당을 옮기고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당을 알리려고 하여튼 더 애를 썼어요. 참 많은 걸 해봤는데 첫 해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와요. 근데 오고 끝이요. 다음날 안 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게 이제 신입단 원기 103년도 배정표니까 저희들이 신입,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바로 앞에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신입단 교화 일지입니다. 저거를 매주 씁니다. 그래서 다른 단은 여자단, 남자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입단만 여자, 남자 합쳐서 신입관리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훈련 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저 단은 법회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일찍 와요. 와가지고 오는데 저기에 이제 이름 누구 그러잖아요. 그럼 담당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오늘 법회 안 온다를 이미 알아요. 평소에 챙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입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입교도가 딱 오면 하여튼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법회를 옆에 앉혀가지고 꼭 같이 봐요. 그리고 법회 끝나면 식사를 꼭 같이 해요. 그리고 권유하죠. 신입교도 훈련을 받아라. 저희는 신입교도가 12주 훈련을 받고 입교를 합니다. 근데 그 12주 훈련을 전부 재가교도가 해요. 교무님은 딱 한 번 들어오세요. 12주 중에. 재가교도들이 그 12주 훈련을 담당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신입단이 신입교도를 밀착하는데 다 뭐 사정이 있으니까 12주 중에 10주가 참석하면 수료증을 줘요. 그리고 이제 입교를 시키는데 어떤 분은 뭐 해외 출장도 하고 그러니까 9주 참석한 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수료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그분 직장이면 직장 앞으로 가요. 그 1시간 교육을 시켜요. 그분 집 앞으로 가요. 카페에서 그 1시간 보충 수업을 해서 반드시 이걸 채워야만 수료증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년을 지키니까 교도들 정착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원남교당이 교화에 이제 큰 비전을 가지시고 재가교도들이 조직화되어서 또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있는 교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는 단편성 문제, 또 이제 이 지역이나 외부에 알려서 새로운 분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저희 교당은 신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큰 효과를 봤다. 예,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들은 뭐 한 번씩 넘겨보시고, 우리 교당이 이제 지역교화 중심으로 뭐 청소년 교화를 뭐 어떻게 한다, 지역교화 중심으로 뭐 부속시설에 효율적인 뭐 한다, 이거 넘어가시고요. 이거 내가 저 다른 데서 강의하고 쓴 거고 넘어가시고요. 예, 이게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이 교당을 이렇게 막 재가교도가 주인이다 하고 단장중앙 훈련을 강화하고 주인 하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은데 한두 분이 주인의식이 너무 투철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를 객을 만드는 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참 주인은 다 생각해 보세요. 교부님들께서 교화 현장에서 제일 애쓰시는 게 여기 계신 교도님들을 교당의 주인 만드느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부님들은 우리를 주인 만드시느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도 신입교도들이 오고 젊은 분들이 오면 우리가 나를 감추고 그 사람을 주인 만드는 참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재가교육자, 우리 강남교당 재가교육자 훈련 때 제가 저 얘기를 많이 강조했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좀 서둘러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시면. 자, 일단 큰 박수